이순신은 1598년 노량해전에서 큰 승리를 하고 전투 후반에 일본군의 총탄에 맞아 전사했다는 설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죽음에는 몇 가지 추측설이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학계에서는 이순신의 자살 의도설과 사망 위장 후 은둔 추측설이 아직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순신의 자살, 은둔 선택에 대한 가능성이 현 시대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을까요? 바로 당시 선조가 이순신에 대한 시기심을 대놓고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선조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과의 싸움에서 전승을 거두어 엄청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던 이순신을 시기 이심하였고 견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전 이순신의 성품과 능력을 먼저 알아본 것 또한 선조였습니다. 이순신은 1576년 32세 때 무가에 급제하여 권지훈련 봉사로 첫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능력으로 보면 탄탄대로를 걸어야 하는 그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강직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모략으로 인해 1588년 44세까지 10여 년간은 사실상 변방을 돌던 신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589년 선조는 빼도 절도 없었던 이순신을 이욕적으로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이순신의 승진 속도가 너무 빨라 대간들이 이런 빠른 승진은 전례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종 6품 현감을 정 3품 수사인 전라자수사 자리에 올리는 등 대단히 파격적으로 이순신을 밀어주었습니다. 이런 승진 전례는 조선 역사를 통틀어 이순신을 제외하면 조광조 한 명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조광조는 유생들의 전폭적인 지지라는 강력한 기반이 있었던 반면 이순신은 뒷배는커녕 눈엣 가시로 여긴 상관들의 모함과 견제를 받았음에도 선조는 무시하고 밀어붙였습니다. 이렇게 선조의 총애를 받던 이순신이었습니다. 대간들의 만류에도 이순신을 총애하였던 선조의 마음이 시기심으로 변한 건 전쟁 이후였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단지 수도를 버리고 도망친 피난이 아니라 선조는 나라를 버리고 요동을 넘어가려 했습니다. 명나라는 처음에는 선조를 일본의 첩자라고 의심했다가 나중에 진실을 알고선 기가차하기도 했습니다. 선조는 조선이 망할 거라 예측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순신과 건율 장군의 선전으로 전쟁은 승리로 기울게 됩니다. 하지만 이순신과 건율을 등용한 것 또한 선조이기 때문에 전쟁을 이기게 된 공은 리더인 선조에게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나라를 버리고 도망쳤다는 것에 비난을 받게 되었고 스스로도 자신에 대하여 자책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에 반해 이순신은 전쟁 7년간 수군을 이끌고 뛰어난 지략과 용맹함을 발휘하여 모든 전투에서 승리한 끝에 군함을 단 한 척도 잃지 않고 23전 23승의 불패의 신하라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적을 이뤄낸 인물이었습니다. 백성들 또한 자신들을 지켜준 이순신에게 민심이 향해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불리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 만큼 전략적인 식견이 뛰어나고 함대 설계 운영에도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또한 인격적인 면에서도 이순신은 장수이자 목민관으로서 그야말로 공명정대하여 백성들과 일개 병졸부터 시작해서 승려와 노비까지 하나하나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이룩한 공을 빠짐없이 세세히 적어 장계를 올려 포상을 받게 했으며 자신의 공적을 부하들에게 돌려주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이순신은
존경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게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완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등용하였던 것도 선조 자신이었기에 이순신의 능력과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완벽함 덕분에 선조는 나라를 버리고 도망치려 했던 자신의 열등감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순신에 대한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이순신에 대한 선조의 괴롭힘은 억지스럽고 적나라했습니다. 1597년 선조는 정유재란 직전 원균 등의 이간질로 인해 이순신을 한양으로 잡아들이고 삼도수군 통제사직을 파직시키게 됩니다. 선조가 내민 이순신의 파직 명분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부산외영 방화사건입니다. 이순신이 자신의 부하들인 안위와 김난서 등이 부산 외영에 숨어들어서 적이 배와 장비들을 불태웠다는 내용의 보고를 올렸는데, 이 보고 이후 이조자랑이었던 김신국이 이순신의 보고를 허위보고라고 올린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군부 조사 결과 이순신이 의도적으로 허위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고, 선조 또한 자기 입으로 직접 부산 방화사건은 안위와 김난서가 행한 일인데 이순신이 공을 가로챈 거다라고 언급함으로써 부하들이 한 행동임을 인정하지만 은근슬쩍 이순신의 잘못으로 몰아갔습니다. 더 적나라했던 것은 허위보고를 올린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게 되지만 한양으로 압송된 건 이순신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허위보고를 추궁하고자 했다면 안위나 김난서도 같이 압송이 되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순신이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선조는 당시 적의 가짜 정보를 사실인지 가릴 생각도 하지 않고 적의 본진인 부산을 공격해 부산으로 향하는 가토 기요사마를 잡으라는 어명을 거역했다는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입장에서는 당시 가토 기요사마는 이미 바다를 건너와 버린 상황이었기에 그 누구가 그를 잡으라고 명령했어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나름대로 선조의 뜻을 따르려는 의지를 보여줬음에도 선조는 이를 모른 채 하고 이순신을 한양으로 잡아들였습니다. 한 나라의 국왕인 선조가 거짓 정보임을 정보통에 따라 몰랐을 리 만무하고, 더욱이 선조는 이순신을 한양으로 압송해오기 전에 만약 군사를 거느리고 적과 대치하고 있다면 잡아오기 힘들 것이니 전투가 끝난 틈을 타서 잡아오라고 명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선조는 시기심으로 인해 이순신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이미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이순신을 잡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였으므로 어떠한 진실도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선조의 이런 심리 아래에는 민심의 중심이 되는 전쟁 영웅들에 대한 피해망상과 자격지심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조는 이순신 파직 후 원균의 허풍만을 믿고 이후 원균을 그 자리에 임명하고 부산포로 진격하라는 명을 내려서 칠천량 해전에 참패에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본 징비록에 의하면 선조는 원균의 대패전 이후 복직 외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순신을 다시 기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김명언과 이항복이 이순신을 재기용해야 한다고 하자 말없이 회의석상을 나가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남아있던 대신들이 이결을 해서 통제사 복직이 결정된 것으로 나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선조의 괴롭힘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순신이 파직만 당하고 제조사로 사건의 전말과 원균의 실태를 알고 나서 전력이 붕괴되기 직전 원상복귀 시켜주었으면 그냥 재수없는 일이 생겼다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이순신은 목숨만 건졌지 나머지는 다 잃었습니다. 추록한 이후 이순신은 백의종군 해야만 했고 원균의 7천량의 패배로 인해 군함도 대다수 잃었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의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모함한 자들을 처벌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순신의 품계를 떨어뜨린 채 복직만 시켜놓고 바로 전장으로 내몰았습니다. 또한 앞의 일보다 이순신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이순신의 80대 어머니는 한양으로 올라오다 병으로 배에서 객사하게 됩니다.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지극했던 이순신은 엎어져 몸부림을 칠 정도로 슬퍼하였다고 알려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누구라도 억울해서 내팽개칠 만도 한데 이순신은 전장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복직 후 이순신은 수군의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떨어졌고 군량미와 무기는 부족했으며 함대도 몇 척밖에 없었는데 다행히게도 7천량 이전 몇몇 장군이 대피시켜 놓았던 판옥선 13척만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열세의 조정에서도 건율의 육군과 합류해서 싸우는 것을 권하였지만 이순신은 선조에게 그 유명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라는 장계를 올려서 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명랑대첩에서 이순신은 13척으로 외의 300여 척을 기적적으로 물리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선조는 7천량 해전이 원균을 임명한 자신이 책임이 아닌 엉뚱한 하늘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자꾸 속보이는 정치질을 시도했으며 이순신이 전사하는 날까지도 경계하고 시기했습니다. 이순신은 1598년 노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두고 전쟁 후반에 일본군의 조총에 맞아 죽음을 맞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조의 이순신에 대한 괴롭힘으로 인해 노량해전이 전쟁이 마지막 전투가 될 것을 알고 선조의 자신에 대한 경계심과 시기심을 이식해서 자살을 선택했다는 설과 죽음으로 위장하여 잠적하였다는 설이 오늘날에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노량해전에서 죽지 않고 살았다 하더라도 이순신은 큰 힘이 됐던 평생직이 유성룡을 포함한 여러 남인들이 이미 낙향했기에 정치적 입지가 약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도 큰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순신을 견제하여 잡기로 하고 실행에 옮긴 선조가 전쟁 이후에 이순신을 어떻게 처리했을지는 그 누구가 봐도 예상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순신의 가설에 힘이 실리는 건 당시 일본군이 사용한 조총은 실질적인 사거리가 40m에서 50m, 최대 사거리인 유효 사격거리도 최대한으로 멀게 잡아도 100m 이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더해 흔들리는 배 위에서 쏘아야 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이순신을 정확히 저격하기 위해선 30에서 40m 거리까지 접근하여 쏘아야 했다는 말이 됩니다. 일본군의 기함이 40에서 50m 이내로 들어올 동안 우리 수군의 기함에 탑재된 사거리만 500m가 넘는 천자총통과 지자총통들은 다 뭐하고 있었던 것인지, 또한 이순신 장군이 미처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외선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일본군이 조총이 아닌 활을 사용하여 먼 거리에서 저격한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류성룡의 징비록에선 명확하게 이순신이 일본군의 탄환을 맞고 전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은 조선군의 함대수도 그렇고 일본군과의 근거리 싸움은 열세인 걸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백병전을 했을 리도 만무하고 노량해전 후반은 명랑해전 때처럼 난전도 아니었고 단순히 도망치는 일본군 함대를 추격하는 상황이었는데 대장선이 함대의 선두에서 적선과 50m 이내의 거리를 유지하며 쫓는 다소 이상한 상황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더욱이 일본 측에서 보면 이순신을 조총으로 쏴 죽이는 데 성공하였다면 영웅으로 추대되었을 텐데 일본의 기록 어디에도 명확하게 어떤 이가 조총으로 이순신을 사살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이순신 생존설도 만만찮게 퍼져 있었는데요. 이순신은 선조의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죽음을 위장하고 도주 후 은둔했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될지 모르겠지만 1613년 충무공 이순신의 묘소가 800m 정도 이장되었는데 이장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순신은 불의를 참지 않는 강직함과 청렴함, 뛰어난 전략 등의 능력 때문에 주변인들의 모략으로 인해 첫 관직 시절부터 10년간 변방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자신을 알아봐준 선조로 인해 빠른 승진을 하고 그의 능력이 인정받고 삶이 편안해질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알아봐 주었던 선조의 시기심으로 인해 전쟁 8년간 전방에서 백성들을 구하였으나 전쟁이 공에 대한 보상도 못 받은 채 사라져야 했습니다. 이순신의 업적은 단순 해전에서의 승리로만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이순신은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적의 보급로를 끊어버렸는데요. 이는 단순 보급 차단 수준이 아니라 전쟁에서의 보급로 차단은 전선은 물론 전쟁의 흐름까지 결정짓게 됩니다. 보급품에는 식량뿐만이 아니라 전쟁에 필요한 탄환, 화약, 각종 병장기들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이순신이 아니었다면 조선은 그 당시 망했을 거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런 이순신에 대한 선조의 박대는 참 처참했는데요. 이순신의 삶은 지금 현 시대로 따지면 직장 괴롭힘 피해자에 가깝고 선조는 열등감을 가진 나르시스트 가해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의 삶은 그의 능력과 청렴함으로 인해 고단했지만 향후 이순신에 대한 평가는 어떤 평가보다도 공정했습니다. 조선 후기 효종, 숙종, 정조는 이순신을 매우 존경하였다고 합니다. 더불어 오늘날 이순신은 성웅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반면 선조는 이이, 이황, 허균 등 선조 시대의 인물로 뛰어난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하는 등 정치력만 보면 태종과 비슷할 정도로 뛰어났으나 이순신을 향한 이심과 박대로 현 시대의 많은 댓글러들의 테러를 받는 등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결국 인과응보는 있나 봅니다.